자, 다음은 어떤 건가요? 죽기 직전 굶주리던 사람들을 살려낸 이 음식. 오, 사람을 살려내. 세다. 이거 없었으면 미국이 아예 탄생을 못했다고요? 아메리카 역사의 시작에 바로 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뉴욕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지금. 그 주인공은 클램 차우더. 클램은 조개, 차우더는 건더기가 푸짐한 수프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클램 차우더는 조개를 듬뿍 넣고 끓인 미국 전통 스프입니다. 이제 브런치 카페나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 가보면 클램 차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그냥 스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국밥처럼 미국 사람들에게 클램 차우더는 소울푸드. 그런데 이 스프 하나가 미국을 탄생시키기까지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1620년 겨울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밟았는데요. 그 추운 겨울 가진 거라곤 배, 비상식량으로 실어온 밀가루, 건빵 정도.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102명 중 절반이 죽게 됩니다. 어휴. 이때 이들에게 손을 내민 원주민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토종 인디언 스ኳ토인데요. 스ኳ토는 스페인 노예 시장에 끌려갔다가 기적처럼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오자마자 청교도들이 처한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착하다. 의롭네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던 스ኳ토는 영국 청교도인들에게 바다에서 조개를 캐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스ኳ토의 도움으로 얻은 조개로 스프를 끓여 만든 것이 클램 차우더의 시초인데요. 그 추운 겨울 한참을 굶다가 짭조름한 조개를 넣은 그 스프가 뜨끈하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너무 맛있죠. 스ኳ토는 조개 캐는 방법만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옥수수를 심을 때 물고기를 비료로 함께 묻어라. 옥수수 사이에 호박과 강낭콩을 심으면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꿀팁까지 전수했는데요. 와, 진짜 꿀팁이다 저건, 그죠? 저게 왜냐면은 예. 콩을 씌우면은 콩이 옥수수가 길잖아요. 예. 타고 올라가면서 더 자랄 수가 있고 아, 호박 같은 경우는 잎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잡초나 이런 걸 자라는 거를 이렇게 막아줄 수가 막아줘요? 있고 웬일이야? 네, 그래서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시너지가. 알려준 거죠. 저건 진짜 해봤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네. 덕분에 첫 수학을 마친 영국 청교도인들. 여러 가지 곡물, 조개, 생선의 칠면조까지 잡아서 원주민들을 초대해 함께 파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 대명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전해집니다. 아, 진짜요? 그렇군요. 그때 이 클램 차우더가 없었더라면, 영국 청교도인들을 도운 원주민 스ኳ토가 없었더라면 아메리카 역사가 없었을 수도 있던 겁니다. 이제 클램 차우더 순위 매겨야죠. 어떠세요, 미국 유학파로서? 그래서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오. 네, 그래도. 그래도 나치를 없앤 것보다는 아래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2위? 자, 클램 차우더가 2위로 올라갑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중세 유럽을 뒤덮었던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죠? 이것만 먹으면 죽는다. 공포의 대상이 돼 모두를 떨게 만든 소문의 범인은 바로 토마토. 17세기 토마토만 먹었다 하면 줄줄이 의문사를 당하던 시절. 그래요, 토마토가? 토마토 때문에 왜 죽지? 먹을 게 마땅치 않았던 가난한 농민들은 무성한 소문 속 공포의 열매, 토마토를 목숨 걸고 먹어본 건데요. 그런데 웬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먹고 있으니까. 희한하게도 토마토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귀족들만 토마토를 먹고 죽었을까요?
제가 토마토에 독성이 있어서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오. 있는 것 같은데 토마토에 진짜 독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아니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 네.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었군요. 네. 둘이 먹다가 한 명씩 죽은 거지. 절반은 죽은 거지. 절반은 죽은 거지. 네. 그치. 왜 죽었을까? 알고 보니 연쇄 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은 토마토가 아니라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에서 독이 나왔나 봐. 당시 귀족들은 주로 백납으로 만든 그릇, 칼, 포크를 사용했는데요. 백납 식기의 납 성분이 토마토의 산성과 반응하면서 독성 물질을 뿜어낸 겁니다. 중금속. 저 당시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런 이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토마토만 탓을 한 거죠. 그렇지, 누가 저 그릇을 탓하겠어. 그런데 이때 토마토에게 행복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뭐죠? 이탈리아에서 토마토 소스를 파스타에 얹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아우, 너무 맛있죠. 이 토마토 파스타가 맛있기로 소문이 났는지 토마토는 순식간에 유럽인의 식탁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먹을 줄 아시네. 진짜 토마토 파스타. 이후 토마토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커졌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단 말이 나올 정도로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유, 그럼요. 한때 먹으면 죽는다고 오해를 받던 토마토가 토마토 파스타로 거듭나 이탈리아 대표 음식으로 역주행. 토마토의 오명을 벗기고 굶주린 농민들까지 살려낸 구원자. 다름 아닌 토마토 파스타 덕분인 거죠. 순위 정해야죠, 토마토. 토마토한테는 높은 순위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역사와는 좀 거리가 있다. 본인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오랜 9위 정도예요? 그게? 10위 가야죠, 10위. 진짜요? 토마토는 역사랑 아무 그게 없어요. 본인의 역사만 쓴 근데 거예요. 누구한테도 어쨌든 10위는 줘야 되니까. 한번 보고. 9.5위. 네, 9.5위. 9.5위. 오케이. 자, 현재 토마토 토마토 파스타는 파스타. 9.5위입니다. 자, 이따 다시 한번 이따 결정을 또. 내려볼게요. 그렇죠. 다음은 뭘까요? 바다는 곧 힘이었던 시절. 1880년대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은 세계로 뻗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으니 거대한 적도, 폭풍우도 아닌 소리 없는 살인마, 각기병이었는데요. 팔다리가 쇠꼬챙이처럼 마르고 신경이 마비되는 이 병은 유독 일본의 해군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니. 너무나도 큰 병력 손실에 골머리를 앓던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해군 군의관 타카키 카네이로는 각기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병사들의 식단을 샅샅이 분석했고 마침내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범인을 찾았군요. 범인은 바로 너! 흰쌀밥! 각기병은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인데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사라진다는 것. 해군 병사들의 식단은 흰쌀밥 위주였는데요. 병사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반찬도 거의 없이 밥만 먹는 게 일상이었고 그로 인해 각기병에 취약해진 거였죠. 타카키는 각기병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영국 유학 시절 각기병에 걸리지 않던 영국 해군들의 식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타카키는 각기병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두 척의 군함에 다른 식단을 실어 비교에 들어간 겁니다. 류조호에는 기존의 흰쌀밥 식단을 유지했고 츠쿠바호에는 빵과 스프 등 서양식 식단을 제공한 것.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류조호에서는 169명의 각기병 환자와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츠쿠바호에서는 14명의 환자만 발생했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대단한 발견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왜요? 아니, 또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병사들은 주식인 쌀밥 대신 빵을 먹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 것인데요. 우리도 빵으로 쌀 대신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간식이죠. 네. 맞아요. 이때 타카키가 떠올린 것은 영국 해군의 식단인 커리 가루를 넣은 소고기 스프, 즉 카레였는데요. 진짜요? 예. 카레는 밀가루가 들어간 루와 각종 채소에 비타민 B1이 풍부해 각기병을 예방할 수 있었죠. 타카키는 병사들에게 익숙한 쌀밥과 섞은 카레를 주었고 빵을 싫어하던 병사들도 카레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해군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카레를 먹는 전통이 생겼다고 하네요. 야, 역시 음식이 보약이네요. 예, 카레가 사람 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9세기 말에 일본 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해군이에요. 일본 해군.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거 먹고 뭐 했을까요? 각기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영향이 있겠죠. 야, 이거는 10이네요. 요거는 우리 그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죠. 어떠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인류애냐, 애국심이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느끼고. 그러네. 첨예하네요. 야, 근데 저는 애국심으로 가고 싶은데요. 토마토 파스타 구이로 올리고 뭐 토마토 파스타보다는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요, 9위 가시죠. 네. 다음 순위 정할 음식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중세 유럽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전해진 까만 물. 까만 물? 당시 유럽인들은 이 기묘한 음료를 보고 지옥에서 끓인 악마의 음료다라고 혐오했는데요. 뭐지, 까만 물? 이 악마의 음료의 정체는 바로 커피. 오, 근데 악마의 음료로 불렸었어요? 이게 사실 현대인들의 필수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오스만 제국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이교도의 음식인 거죠. 그렇구나. 술을 금지한 이슬람권에선 술 대신 각성작용이 있던 커피를 성스러운 술이라 부르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톨릭 문화권이었던 유럽은 달랐습니다. 사탕과 닮은 검은색 음료인데다 맛까지 쓰니 커피를 이교도가 전한 악마의 음료라고 여기며 기피했던 거죠. 정말 악마가 주는 건 진짜 써 보인다. 처음엔 악마의 음료라며 다들거렸지만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밀반입까지 하면서 몰래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교황에게 커피를 금지시켜달라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커피를 마셔보는데요. 이거 커피를 금지할지 말지 네. 맛을 봐야 되니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순간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교도들만 마셔야 하냐며 카톨릭 문화권에서도 커피를 허용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클레멘스 8세가 이렇게. 그렇게 커피는 유럽 전역을 휩쓸며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고흐가 고객을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대판 쌓은 곳이 바로 이 프랑스 아르레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의 단골집 프랑스 파리 카페에서 프랑스 혁명을 조직했습니다. 카페에서 혁명을 조직해? 그 당시에 이제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러면서 이 카페에서 모여갖고 있었던 이제 뭐 그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커피숍 문화가 저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프랑스 혁명, 그 현장에는 늘 커피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 있던 미국 병사들이 이탈리아식 커피인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너무 쓴맛 때문에 물을 넣어 마셨는데요. 오호. 아, 역시 맛은 다 비슷한가 봐요, 입맛은. 그러네요. 이걸 본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먹는 음료다라며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입니다. 만약 커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의 내용이 반쯤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우, 어마어마하네.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는 필수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야, 아메리카노를 사랑하는 정말 수많은 분들께 만약에 이거를 못 드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아찔해요. 저도 아찔해요. 이거 안 돼, 끔찍하네요, 안 돼.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 한 반쯤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네요. 자, 아메리카노 이제 순위 정해봐야 돼요. 야, 근데 아메리카노는 이거는 좀 높이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그렇지 높이 않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클램 차우더보다 높아요? 이거 없었으면 혁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당근이랑 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근이냐, 아메리카노냐. 미국의 독립이냐, 나치의 패망이냐. 사실 독립뿐 아니고 뭐 혁명이라든지 네. 이럴 때도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마시는 어떤 공간을 중심했었던. 맞아. 네. 커피가 없으면 카페가 없었고, 카페가 없으면 혁명이 없는 거니까. 됐네요. 나왔네요, 답이. 나치 패망보다 센 거예요? 1위 바뀝니까? 근데 당근은 사실은 정말 눈이 좋았던 AI 기술이 있었던 영국 조종사들의 활약이었던 거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당근이 뭔가를 했다기보다 그렇지. 1위 가시죠.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깃든 역시. 아메리카노. 오케이. 네,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당근을 밀어내고 아메리카노가 1위로 올라갑니다. 야. 즐겨봐 이 채널.